안녕하세요. 삼성드림유니과 강남점 윤석영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꼭 해야 하는 3가지 정도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농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내지는 뇌하수체 수술을 할 때 그 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또 기능성 코성형을 할 때 우리가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합니다. 그 외에 코막힘이나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건 역시 코막힘입니다. 그래서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반복적인 축농증 증상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인데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 있게 되면 코의 안에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공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축농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축농증 공간 부비동의 입구를 누르게 돼요. 부비동의 입구를 누르게 되면 부비동 안에 분비물들이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배출이 안 된 분비물들은 결국은 부비동 안에 쌓이고 축농증 공간 안에 쌓이고, 그것이 염증이 되는 것이 축농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축농증이 있으면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이제 임상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한 10대나 20대 정도의 환자분들은 주로 증상을 코막힘으로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30대,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좀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비중격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휘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 왼쪽으로 휘어 있는 비중격인 상태로 몇십 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막힌다는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주로 오른쪽으로 숨을 쉬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워서 오른쪽으로 눕게 된다면 오른쪽 코가 충혈되면서 오른쪽 코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 나 코가 너무 막히는구나. 이렇게 잠자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왼쪽으로만 누워서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면 장애를 꼽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심한 휜코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심한 휜코가 동반된 경우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을 꼭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휜코는 크게 이제 3가지가 휘어 있습니다. 코의 위쪽의 3분의 1인 코뼈가 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코의 연골, 비익 연골이라고 하죠. 코를 구조를 이루는 비익 연골이 휘어 있는 경우, 이 3가지가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휜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3분의 1은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가운데 3분의 1 코를 가만히 보고 만약에 코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면 사실은 비중격 망곡증은 왼쪽으로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임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적으로 봤을 때 비중격 망곡증이 이렇게 휜다면 지붕 쪽에 해당되는 게 휜코거든요. 그 지붕 쪽에 해당하는 쪽이 반대쪽으로 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 왼쪽 방향으로 휜다고 느끼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휜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휜코를 가지신 분들은 비중격 망곡증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 꼭 필요한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막힘이나 반복적인 축농증, 또 수면 장애나 심한 휜코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